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가 침체한 상황 속에 지역 경제를 회복시킬 희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역 기술혁신 거점 기관인 부산 테크노파크가 있는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부산의 기술개발 현황과 더불어 부산이 지속가능한 성장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테크노파크 최종렬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부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산시 산하기관이고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참 높은데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저희는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산학 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중소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또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제품 제작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R&D 지원 그리고 시장 창출, 수출 지원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자금 지원 등 그리고 또 컨설팅 업무 등 여러 가지 직접적인 또 지원 활동도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제작부터 지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저희가 이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지역 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정 공기 산업 기반 구축 사업 등 17개 신규 기획 사업을 이제 국가로부터 유치했으며, 그리하여 약 1,955억 원의 정부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또 저희들이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를 유치했고, 또 올해는 저희들이 스마트 해양 관광 분야 규제 자유 특구 사업에도 좀 선정받기 위해서 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창업 초기 기업부터 글로벌 기업까지 이어지는 이제 이런 이제 성장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이제 구축해서 각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저희들 사업 중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는 이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그리고 또 부산 파워 반도체 상용화 센터 사업, 그리고 부산 화장품 공장 사업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현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예, 실제 부산은 월 평균 400개 이상의 그 기업이 창업이 이루어지는 창업 선도 도시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저성장 국면에 이제 완전히 들어와 있고, 또 부산의 전통 산업인 조선 그리고 자동차, 기계 부품들이 장기적인 어떤 침체 국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후방 산업들이 모두 다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더욱이 요즘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정말 중소기업의 그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탈피하고 우리가 경제 회복 국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는 창업입니다. 이러한 창업은 이제 그 제조와 그 서비스업의 융복합화, 그리고 또 요즘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물 인터넷, AI, 이러한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의 창업, 이것만이 우리가 경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돌파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시와 함께 부산을 아시아에서 제일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창업을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기술 창업 촉진 프로그램인 센탑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탑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은 민간 장투사가 중심이 되어서 유망 기술 창업팀을 발굴해서 그 장투사가 직접 투자도 하고 또 엔젤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또 이제 컨설팅도 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R&D 과제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마케팅도 이제 여기서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네네. 이렇게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유망 스타트업들을 이제 키워내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술 창업 단계 이후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성장 사다리를 통해서 네. 이 기술 창업 기업이 그 다음 단계인 프리챔프, 그 다음 단계인 부산형 히든 챔피언, 그 다음 단계인 뭐 글로벌 강소기업,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꿈꾸는 월드 클래스 단계로 이러한 성장 사다리를 타고 쭉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이 단계별로 시와 저희들은 이제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될 때까지 네. 단계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이대로 밟아간다면 정말 좀 탄탄대로를 걷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이 파워 반도체 센터 구축과 함께 또 상용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좀 후발주자다라는 예.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 현황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파워 반도체 상용화 센터는 저희들이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2012년에 처음 기획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몇 차례 예타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다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 파워 반도체는 완전한 신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관련 기업도 부산에 전무한 그런 네네.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올 3월 현재 5개 사업 부문에 걸쳐서 사업비 587억 규모의 국책 사업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6인치 SiC 웨이퍼 이제 파워 반도체를 일괄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작년 7월부터 실제 저희들이 가동을 하고 생산을 시작한 이래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벌써 5개 기업에 걸쳐서 약 10억 원의 그 네. 오더를 저희들이 수주했습니다. 네네네. 그리하여 이제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올해는 약 30억 원 정도 규모의 그 오더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무난하게 이건 신산업 부분이고 네네. 이건 이제 주로 SiC 파워 반도체는 저희들 전기차와 네. 그리고 이제 조선 기자재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저희들 목표는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발전은 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드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본격적인 성장을 앞두고 아직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부산대학 안에 있는 장전단지 네네. 그리고 또 기장장 안에 있는 신축 저희들이 또 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 두 센터를 이제 가동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적절하게 이제 이걸 스케일업을 해서 저희들은 부산을 파워 반도체 이제 메카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운영을 저희들 그 부산 테크노파크 안에는 여러 기술단이 있고 부서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과는 완전히 달리 이 파워 반도체 상용화 센터는 저희들이 기업을 운영하듯이 네. 그러한 기업 메커니즘을 이제 여기 적용해서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예 따로 떨어뜨려서 이것만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기획을 그러니까 하고 좀 계시는군요. 다른 이제 기술단들은 좀 관리 위주지만 네네. 이건 완전 기업과 같이 네네. 기업은 환경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네.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좀 다르거든요. 네네. 일반 다른 파트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 개념을 도입하고 철저히 수지 분석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은 제때제때 충원해주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장비도 빨리빨리 구축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뭐 올해는 한 30억 매출을 이제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가면 이것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네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클린룸을 네. 장안에 우리 새로 신축된 센터에 장안에 클린룸을 2개 만들고 네네. 거기에 지금 부산대학에 들어와 있는
장비 중에서 바틀넥 장비가 있습니다. 네. 이 가공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거의 병목 공정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런 장비 2개를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이제 이러한 파워 반도체 생산 공정을 일관된 공정을 갖추고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저희들이 3번째입니다. 네네. 미국의 한 곳, 그다음에 일본의 한 곳, 그다음에 저희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규모도 작고 해서 빨리 스케일업을 해야 되고 네. 확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이게 시와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완전 기업화해서 저희들이 스피노프를 시켜야 된다고 분사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화장품 공장을 통해서 또 어떤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까? 예, 실제 이때까지 부산에서는 이런 공동 화장품 생산 시설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산에 약 670개의 그 중소 화장품 기업들이 있는데 예. 이 기업들은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 수도권에 가서 이걸 생산해 와야만 네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생산하려고 하면 1회 최소 발주량이 5,000개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물품이 정해져 그렇죠. 있군요. 네, 근데 저희들은 이번에 이제 화장품 공동 생산 시설을 부산시의 도움을 받아서 10억을 들여서 이걸 구축하면서 네. 이걸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1회 최소 발주량을 1,000개로 줄였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실제 지역의 중소 화장품 회사들로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이 가벼워진 거죠. 네네. 이전에는 뭐 정말 열심히 연구 개발해서 생산했습니다만은 5,000개가 다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가져와서 사놓으면은 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네네. 물류 비용도 많이 들고 했는데 이제는 소규모를 바로 직접 지역에서 생산해서 테스트할 수 있고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네. 굉장히 이제 뭐 비용도 줄이고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고 R&D에 더 매진할 수 있게 되었고 네네네. 따라서 지역 중소 화장품 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저희들이 많이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예. 아무래도 다양한 시도를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의 중소 화장품 업체에 대해서는 3월부터 8월까지 네. 6개월간은 생산비를 원가를 20% 저희들이 할인해 주기로 네네. 그리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 결정으로 또 많은 부담이 또 줄었겠습니다. 예. 지역 기업들이 예. 네, 좋은 결정을 해주셨는데요. 또 올해 1월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연구개발형 제조 혁신센터를 또 개소를 했습니다. 예. 기업의 뭐 제조 환경을 스마트 공장으로 탈바꿈하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인데 이 구체적인 이 혁신센터의 역할이 또 궁금합니다. 어떤 예.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마트 공장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저희들이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구현해 가지고 네.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의 이런 전 과정을 최소 시간으로 최고의 품질을 이제 우리가 최소 시간, 최소 원가로 최고의 품질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생산 시스템입니다. 네네. 저희는 이 스마트 공장을 적극 보급 확산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작년 3월에 부산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를 개소하고 네.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으로 탈바꿈 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저희들이 테스트베드를 구축 사업을 했고 네. 올해는 또 정부로부터 그 2차 사업을 지원받아서 테스트베드를 제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럼 이 테스트베드가 구축이 되고 나면은 여기서는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걸 뭐 컨설팅도 수행이 될 수 있고 네. 또 이러한 그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이제 와서 보고 나름대로 개념을 작성할 수 있고 네네.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스마트 공장을 이제 그 스마트 공장으로 변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저희들이 작년에는
부산 지역에 한 162개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했고요. 네. 올해는 한 200개 이상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부산시에서는 2022년까지 약 1,800개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클린 에너지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클린 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 부산 테크노파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는 이제 미세먼지와 네. CO2를 이제 줄이고 그리고 또 전기료 같은 것도 이제 저희들이 감소시키기 위해서 네.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고 관련된 기업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제로 에너지 건축을 위해서 BIPV라 해서 네. 이게 우리말로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입니다. 네. 이러한 분야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관련된 정부 사업을 유치해서 2020년부터 부산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에는 이제 정부가 이제 제로 에너지를 의무화하게끔 이제 이러한 시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올 2월달에 지사단지에 사단법인 한국건물태양광협회를 유치했습니다. 네. 앞으로 아마 이 협회와 저희들이 같이 이러한 분야를 좀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태양광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풍력과 수소를 이용한 항만형 친환경 스테이션 구축에도 힘쓰고 있고 네. 또 특히 부산은 이제 그 선박들에서 나오는 이제 이러한 미세먼지라든지 CO2 때문에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가 AMP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육상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이러한 실증 사업도 지금 대형 국책 과제로 기획 중이고 아마 조만간에 이것이 실시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네, 부산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이 부산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짧게나마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12월에 이제 그 2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이제 저희들이 비전이랄까 선포식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내건 세 가지 핵심 단어가 플랫폼, 스마트, 혁신 성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도 중요하고 네. 그다음 이제 드론이라든지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저희들이 발굴해야 합니다. 네. 저희들은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그 테크노파크 안에 5개의 플랫폼 구축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혁신 성장, 네. 또 다른 하나는 스마트 시티, 그리고 또 하나는 블록체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요즘 우리 소부장 그러죠. 네. 소부장 플랫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저희들이 창업 투자 플랫폼, 우리 기술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네. 창업 투자 플랫폼, 이 5가지 플랫폼을 구축해서 부산시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린 여기 이제 창업 투자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최근 시와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부산에 지역 모태 펀드를 유치해야 되겠다. 네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산에서 창업한 우수 기업들이 이제 스케일업 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자본 확보를 위해서 전부 수도권으로 유출이 되고 있는데 네네.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러한 기업들이 부산에서 성장함으로써 부산에서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고 새로운 산업도 꽃을 피우고 그래서 앞으로 부산이 발전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산 테크노파크가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노력들이 잘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부산시가 앞으로 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서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고 부산 정말 좋은 곳이다, 좋은 일자리가 많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